솔직히 말해서요. 저는 퇴직하면 좀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이제 아침마다 출근 안 해도 되고 윗사람 눈치 안 봐도 되고 하루가 통째로 내 시간일 거라 기대했죠. 그런데요. 퇴직하고 딱 6개월이 지나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들이 밀려왔습니다. 허전함, 무력감, 그리고 자꾸만 뒤돌아보게 되는 과거의 순간들. 퇴직은 끝이 아니라 또 하나의 시작이라고들 하죠. 맞는 말이에요. 문제는 그 시작이 이렇게 낯설고도 불편할 줄은 몰랐다는 겁니다. 혹시 지금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막 퇴직을 하신 분이라면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온몸으로 부딪히며 느낀 것들을 조금이라도 미리 아신다면 훨씬 부드럽게 넘어가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1. 마음의 준비가 없으면 시간이 많아도 삶이 허전하다. 퇴직하고 나면 시간이 많아집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몰라서 멍하니 보내는 날이 많았어요. 직장 다닐 땐 그렇게 바쁘다고 투덜댔는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내가 뭘 좋아했더라? 뭘 하면 좋지? 이런 질문들이 하루 종일 머리를 맴돌았죠. 사례 58세에 퇴직한 김현수 씨는 처음 2달간 매일 등산을 다녔습니다. 근데 3번째 달부터는 산도 싫어지더랍니다. 결국 정신과 상담을 받았고 상담사는 은퇴 후 우울감 진단을 내렸어요. 전문가 인사이트 퇴직 직후의 허무함은 매우 흔한 심리 반응입니다. 직업 정체성이 사라진 상태에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지 않으면 공허감이 깊어집니다. 은퇴 전부터 하루 일과표를 그려보는 연습이 꼭 필요합니다. 2. 돈보다 중요한 건 돈을 쓰는 방법을 아는 것. 연금도 나오고 퇴직금도 받았고 당장 큰 걱정은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쓰려고 하니 어디에 얼마를 써야 할지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불안해서 아껴 쓰자니 너무 재미없고 막 쓰자니 죄책감이 들고요. 사례 부부가 함께 퇴직한 윤경자 C61는 월 300만 원 생활비로 충분할 거라 생각했지만 생각보다 식비 의료비가 많이 들더랍니다. 특히 보험이 줄어들면서 병원비 부담이 크게 다가왔고 자녀 지원도 계속 이어졌죠.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에는 얼마가 있냐보다 어떻게 쓸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고정 지출과 유동 지출을 나눠보고 매달 가계부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처음 몇 달간은 조금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서 나만의 소비 기준을 세워가는 게 필요합니다. 3. 사람은 만나는 이유가 사라지면 멀어지더라. 회사 다닐 땐 참 많은 사람들과 지냈습니다. 회의도 하고 회식도 하고 안부도 자주 물었고요.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연락 오는 사람이 뚝 끊깁니다. 저도 연락 안 하게 되고요. 갑자기 너무 조용해진 세상 속에서 나만 남은 기분이 들었죠. 사례 퇴직 후 한 달간 집에서 TV만 보던 조상일 C65는 어느 날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 없다는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결국 동네 작은 교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면서 사람들과 다시 연결되기 시작했죠. 전문가 인사이트 인간은 소속감이 필요합니다. 직장을 떠난 뒤엔 사회적 연결고리를 의도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동호회, 자원봉사, 지역 커뮤니티 활동 등은 은퇴 후 사회적 외로움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4. 부부는 은퇴하면 처음부터 다시 배워야 하는 사이가 된다. 하루 종일 같이 있으니까요. 예전엔 각자 일하다 밤에만 잠깐 마주쳤는데 지금은 하루 24시간을 같이 씁니다. 좋을 줄 알았죠. 근데 서로의 습관, 말투, 사소한 행동까지 하나하나 부딪히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가까운 사이인데 이렇게 어색할 수 있다는 걸 처음 느꼈습니다.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는 부부에게도 새로운 관계 재조정의 시기입니다. 같이 있는 법을 다시 배워야 하며 공간과 시간에 대한 배려, 그리고 혼자만의 시간도 필요합니다. 일주일에 하루는 각자만의 외출일을 정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5. 몸이 진짜 자산이라는 걸 아플 때 비로소 실감한다. 퇴직하니까 스트레스도 줄고 몸도 나아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굽고 움직임이 느려졌어요. 병원 갔더니 그동안 억지로 버티며 살아온 거라더군요. 전문가 인사이트 은퇴 후 건강관리는 치료보다 예방 중심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꾸준한 스트레칭,
걷기, 그리고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중요합니다. 체력이 무너지면 은퇴 후의 자유도 무너지게 됩니다. 6. 꿈꾸던 노후는 준비 없는 사람에겐 오지 않는다. 결국 제가 퇴직 후 반년 동안 제일 크게 느낀 건 이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은 삶은 영화 속에나 있는 겁니다. 현실은 준비 안 하면 시간이 무섭게 흘러가고 내 마음도 같이 무너져요. 은퇴는 단순히 회사를 그만두는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천천히가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확 찾아오죠. 그래서 더더욱 미리부터 준비해야 해요. 돈도, 건강도, 인간관계도, 그리고 내 마음까지도요. 마무리하며 만약 지금 이 글을 읽는 분이 퇴직을 앞두고 계시다면 부디 저처럼 후회하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천천히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퇴직하셨다면 괜찮아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하루하루 내가 원하는 삶을 만들어가는 연습을 오늘부터 해보는 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시작입니다.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이 조금 더 따뜻하고 단단하게 시작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걸 미리 알았더라면 달라졌을 텐데라는 말, 부디 당신에겐 해당되지 않기를요. 앞서 이야기한 퇴직 후 6개월간 깨달은 점들을 바탕으로 이번에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팁과 전문가 시각에서 조언을 드려볼게요. 실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현실적인 사례와 숫자도 함께 넣어 친근한 말투로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퇴직 후 삶이 막막하게 느껴지는 건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점부터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나 겪는 과정이고 그걸 알고 나면 조금은 마음이 편해질 수 있거든요. 이제부터는 그 허전함과 불안을 조금씩 덜어내고 내 삶의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될 구체적인 방법들을 다뤄볼게요. 1. 하루를 계획하라. 루틴의 힘을 믿어라. 퇴직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계획하는 거예요. 일이라는 큰 틀이 사라지면 시간은 순식간에 사라지거든요. 전문가들은 은퇴 전부터 하루 일과를 계획해 보라고 권해요. 예를 들어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가벼운 스트레칭, 8시에 산책, 10시엔 독서, 오후엔 취미활동 혹은 봉사활동 등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두면 정신적으로 안정되고 하루가 더 뿌듯해집니다. 실제 사례의 60대 은퇴자 박지훈 씨는 퇴직 전부터 아침 6시에 일어나 30분 걷기, 하루 1시간씩 그림 그리기 시간을 정해뒀는데 이 루틴 덕분에 퇴직 후에도 우울감을 덜 느꼈다고 해요. 2. 재무계획, 지출 구조를 꼭 점검하라. 퇴직금과 연금만 믿고 무턱대고 소비를 늘리는 건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만 받는 60대 초반 은퇴자의 경우 월 평균 연금 수령액은 대략 60만 원에서 80만 원 사이 2025년 기준으로 생활비로는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필수 지출과 선택 지출을 구분하는 게 중요합니다. 월세나 대출, 식비, 공과금 등 고정 지출은 어느 정도 고정되니 이 부분에 맞춰 생활비를 맞춰야 하고 나머지 여유 자금은 건강관리, 취미, 여행 등으로 배분해야 합니다. 팁 처음 6개월간은 30일 가계부를 꼭 써보세요. 어디에 얼마가 나가는지 모르면 불필요한 지출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한 달에 12회 외식 제한, 자동차 유지비 점검 같은 작은 실천도 크게 도움이 됩니다. 3. 건강관리는 예방 중심, 꾸준한 움직임이 답이다.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부상을 부를 수 있습니다. 특히 50대 이후라면 근력 저하가 빠르게 진행되니 근력 유지와 관절 스트레칭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구체적 방법. 매일 20분 걷기부터 시작하세요. 속도는 숨이 조금 차는 정도가 적당합니다.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부드러운 운동을 주 23회 해주면 자세 개선과 통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정기 건강검진도 필수, 특히 고혈압, 당뇨, 골다공증 여부를 체크하세요. 사례 63세 퇴직자 김영희 씨는 걷기 운동을 시작한 뒤 1년 만에 혈압이 안정되고 허리 통증도 줄어 일상이 훨씬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4. 사회적 관계 의도적으로 만들어라. 퇴직하면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이때 사회적 고립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새로운 모임을 찾아야 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나 도서관, 문화센터에서
취미 클래스에 참여하는 것도 좋고 봉사활동을 통해 새로운 만남을 만드는 것도 추천합니다. 주의사항. 무리한 약속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자신에게 맞는 빈도와 장소를 찾아 천천히 적응하세요. SNS나 메신저로만 관계를 유지하는 건 한계가 있으니 가급적 오프라인 만남을 유지하는 게 좋아요. 5. 부부 관계는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 함께하는 시간이 갑자기 많아지면 갈등도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서로 혼자만의 시간을 존중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중 일정 시간을 따로 보내거나 일주일에 12회 각자 친구 만나기, 혼자 산책하기 등을 시도해 보세요. 실제 사례 59세 은퇴 부부는 일주일에 2번씩 각자 취미 활동을 하면서 서로 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해요. 이렇게 서로 혼자만의 공간을 존중하니 오히려 대화도 많아지고 싸울 일도 줄었다고 하네요. 6. 새로운 목표를 찾아라. 퇴직은 빈 공간이 생기는 것과 같아요. 그 빈 공간을 채울 새로운 목표가 필요합니다. 이 목표는 대단한 게 아니어도 됩니다. 예를 들어 매일 30분 책 읽기, 마을 봉사활동 참여, 손자, 손녀와 여행 가기 같은 작은 계획부터 시작해 보세요. 팁. 목표를 세울 때는 SMART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즉, 구체적 스퍼시픽, 측정 가능 메저러벌, 달성 가능 어치버벌, 관련성 relevant, 시간 제한 타임 마이너스 바운드에 있는 목표를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에 도서관 가기 같은 식으로요. 마치며 퇴직 후 6개월은 누구에게나 적응기입니다. 누구나 처음엔 혼란스럽고 불안하지만 조금씩 자신만의 방법으로 삶을 재구성해 나갈 수 있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스스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 없고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소개한 팁과 사례들을 참고해 내 삶에 맞는 변화를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힘들면 주저 말고 주변 전문가 상담도 받아보시고요. 마음 건강도 정말 중요하니까요. 앞으로 당신의 두 번째 인생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흘러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